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경상남도 소방당국에는 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사천시 실안동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김해시 진례면과 진주시 판문동, 함안 궁분면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거제에서도 한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자정쯤 능포동 저지대 상가에 물이 들어 소방당국이 배수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밤사이 우리 경남 지역 우려했던 만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비가 많이 내린 남해안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 7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남해상과 제주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아침 모두 해제됐고 현재도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겠지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기온도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해안 지역으로 27도 선을 나타내겠고 내륙으로는 밀양과 의령이 29도,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진주와 함양이 25도를 나타내고 있고 낮에는 합천과 진주, 하동 29도, 사천과 남해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기도 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곳곳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도 하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올라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정수장 27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깔따구가 나온 경남 창원과 경기도 수원시 수돗물의 경우 정수장 설비와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조사됐는데요. 2년 전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때와 같은 이유가 되풀이됐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먹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 환경부 조사 결과 창원 석동정수장은 설비 미흡과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동정수장의 경우 방충망이 촘촘하지 않았고 일부가 파손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깔따구 성충이 내부로 유입돼 착수정이나 침전지 등 주요 공정에서 알을 낳고 다량 번식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 당시 유충 발생을 억제시키는 오존 발생기 3대 가운데 1대만 정상 가동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계 고장과 노후화가 문제입니다. 전처리 약품을 적게 주입함에 따라 유충이 불활성화 또는 사멸되지 않고 계속 번식 성장하여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수원 광교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충망 격자 크기가 환경부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오존 설비 고장이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때의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환경부가 온수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유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정수장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20일 동안 전국 정수장 485곳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 영월군 쌍용 정수장을 포함해 27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깔따구 유충을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해 점검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에는 여전히 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100년 넘게 유지됐던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지난해 말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성 착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 인권 기록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가게 앞이 울타리로 막혀 있거나 점포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창원시가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창원시는 애초 28개 가게를 철거한 뒤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에 2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인 쉼터와 청소년 도서관 같은 주민 문화 공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여성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100년 넘게 유지됐던 성착취 등 인권 유린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가 또다시 기록되지 않고 남겨지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전쟁 상황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만큼 올해 말 예정된 공원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서성동 주민 300명을 조사한 결과 61.7%가 여성 인권 관련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지난 4월 서성동 인근 주민 1000명 조사에서도 72.6%가 문화 역사 기록 사업에 부정적인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각적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지난해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의 역사와 현장 목소리를 디지털로 기록한 데 이어 종사자와 주민들의 시나 노래 등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핵심 시설인 하역 장비, 거의 중국산이었는데요. 10년 넘게 제작이 중단됐던 국산 하역 장비가 최근 부산 신항에 도입됐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사 없이 운영하는 무인 첨단 자동화 장비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미국 롱비치 항 등 선진 항만에 도입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설계에서 제작, 설치, 검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맡은 국산 하역 장비입니다. 무인 자동화 플랫폼, 안전사고 예방, 예지 보수, 친환경 동력까지 첨단 항만 장비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크레인으로 부산 신항이 글로벌 스마트 항만 장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그동안 부산항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제작 비용 탓에 국내산 크레인 장비가 없었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부산항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경우 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은 없고 그나마 야드 크레인의 국산 비중도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역 장비 국산화에 나섭니다. 하역 장비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크레인의 주요 부품 개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4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입해 55개의 국산 크레인을 제작하는데 경제적 효과 8천억 원에 더해 2,400여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고 납품 실적을 확보하여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하역 장비는 올해 차례로 현장에 설치되고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진주시가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한 명당 한 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 시행합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살 이하인 가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열흘 동안 명절 선물과 제수용 식품을 점검합니다. 특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판매나 유통기한, 위생 취급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제품 수거와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창원의 건축물 대장상 지하주택은 87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침수 지역에 있는 고위험 지하주택은 15%인 1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창원시는 고위험 지하주택의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호우 정보를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라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2달 동안 노후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 요인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과 도민 관심 분야 등 위험성이 높은 1,800여 곳으로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성 노무라입기 해파리가 경남 남해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이끼 해파리 발견 신고 건수는 이달 들어 전국 160여 건, 경남 남해안은 10건이며 동해안과 남해안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기 1m에 달하는 노무라이끼 해파리에 쏘이면 전신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의심한 민원인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산청군 시천파출소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돈을 건네기 앞서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 2명에게 B씨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개인 간 채무에 개입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8시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